뭘 사실로? 삼바 네, 아디다스의 아들이네요. 아 당첨이 돼야. 지금 뭐 리셋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아 친구가 좋아하는 거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니커 라디오입니다. 안 반가운 것 같아. 아 지금 형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우리 출퇴근의 동반자 스니커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 그 비교적 일찍 뵈네요 형. 며칠 안 됐는데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두 편을 못 찍어서. 네, 비교적 일찍. 제가 게다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지금 스트랩실을 하나 지금 입에 물고 지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편에 너무 달려서 달리죠. 좀 쉬긴 쉬어야 돼요. 근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또 댓글로 또 나만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 작은 전쟁을 치르고 계셔가지고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참 좀 죄송스럽네. 너무 때린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저기 뭐야 우리가 한 달치 막 몰아서 찍다가 네. 요즘에는 좀 자주 만나서 자주 자주 찍어 올리고 있어서 결국은 내가 차비를 좀 더 쓰고 내가 좀 더 피곤하면 되는 건데 와 죽겠다 진짜. 저도 죽을 뻔했어요. 5일 편집했습니다. 형 이번 진짜 고생 많으셨잖아. 너무 고생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막을 좀 줄이라 해도 그렇게 부득부득 다 그걸 자막을 치니. 이게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줄이세요. 또 조던 대 르브론 편이니까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작자의 이게. 입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로 치면 블록버스터급 주제잖아요. 그렇죠. 뭐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네. 아니 5일을 편집하니까 진짜 페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자료 진짜 많이 그러면은 찾으시고 그걸 줄이든가 죽겠다 소리 하지 말든가. 어쨌든 덕분에 아주 질 좋은 컨텐츠가 나왔다. 아니 이런 소리라도 안 하면 자꾸 일주일에 한 3번 올려주세요 이럴까봐 나도 올리고 싶죠. 1시간짜리로 올렸는데 15분짜리 4개라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3번씩 봐주십시오. 그렇죠. 아니면 뭐 3번에 끊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큰 거 하나 지나가서 마음은 그렇죠. 좀 홀가분해요. 그렇죠. 어쩌면 마음속에 짐이 될 수도 있는 주제. 홀가분하십니까? 내일 촬영이 지금 얼마나 지금 스크립트를 지금 빽빽하게 써놓은 거 아까 못 봤어요 그거? 그러니까 써져 있잖아. 스크립트가 나는 홀가분하지. 찍기만 하면 되니까. 편집은 뭐 나중에 할 일이고. 거의 뭐 책을 써오셨던데요?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주제는 오늘 갑자기 생각났어요. 맞아요. 오늘 또 기사가 하나 떴잖아요. 네네. 오늘 낮에 그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아트모스 명동점하고 압구정점이 이제 폐점을 한다고 소식이 올라왔길래 좀 놀라우면서도 약간 조금 이해가 가면서도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뉴스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렇죠. 아트모스 전에 또 JD 스포츠도 철수한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 이게 참 좀 뭐랄까 이게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으면서도 또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우리가 지난 편에 신발 얘기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농구 얘기만 스니커 라디오 잔뜩 했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조금 신발 얘기를 좀 하려고. 농구 엄밀히 따지면은 매장 얘기만 하고 신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해. 우리가 신발 리뷰 이런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얘기 또 그렇죠. 재밌잖아요. 어쨌든 이 스니커즈 산업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변화해가는 그 지점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는 또 완전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잡담은 이따가 우리가 라이브를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때를 좀 세이브해두고 벌써 피곤하네. 오늘 바로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뭐 여러 브랜드별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매장들도 그게 뭐 나이키라고 다 같은 나이키 매장이 아니고 아디다스라고 또 다 같은 아디다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영점이 있을 거고, 그렇죠. 벤더에서 하는 또 매장들이 있을 거고, 맞아요. 또 뭐 어떤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멀티샵들, 셀렉샵들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샵들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의 개념 정리부터. 이것도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 우리 또 거의 뭐 우리 오렌지킹님이 아주 빠삭하기 때문에 네. 약간 드디어 제가 활약할 때가 왔고. 형만 믿고 있습니다.
요 용어들의 어떤 개념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보통 나이키 매장이라고 하면 뭐 백화점에도 있고 뭐 강남역에도 있고 명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나이키 매장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다 같은 나이키 매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또 신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더 어쨌든 뭐 그냥 나이키 매장이니까. 그냥 나이키에서 하는 매장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사실은 다른 회사가 하고 있는 매장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직영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벤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벤더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 큰 회사에서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 그런 거 이제 벤더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키 매장이 아니지만 나이키 매장을 판매하는 뭐 멀티샵이나 뭐 리테일샵, 부티크, 뭐 셀렉샵 등등등이 있겠는데 먼저 이 직영과 벤더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지금 제가 홍대 매장에서 조던을 사고 도도 포인트를 적립했는데 코엑스에 가니까 포인트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없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도 도도 포인트라는 포인트 제도가 굉장히 있는데 좋은 제도가 있죠. 근데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홍대 스타일 매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 홍스라고 불렀던 홍대 매장, 그다음에 조던 홍대, 그다음에 조던 서울 등은 좀 큼지막한 매장들. 이 매장들은 그렇게만 들어도 많다 벌써. 이 매장들은 이제 대현이라는 벤더라는 회사에 소속된 매장들이에요. 우리나라 아마 1위로 알고 있어요. 나이키 우리나라 벤더사 중에서. 중에. 네. 그리고 뭐 코엑스라든가 이번에 폐점을 알린 아트모스라든가 그다음에 예전에 서현 나이키 등등등은 이제 윈윈 스포츠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는 또 윈윈이라는 벤더에서 하는 그 두 군데가 제일 큰 밴더죠. 그쵸. 사실 뭐 1등, 2등이에요. 1, 2등. 네. 그리고 저기 또 잠실 쪽이나 이쪽에는 또 저기 은광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나이키 매장들도 있고 약간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자신들의 좀 나와바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도도 포인트를 쓰고 있어도 이 벤더 회사가 다른 회사면은 그 맞아요. 포인트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대연 회사는 대연끼리 도도 포인트를 쓸 수 있고 윈윈은 윈윈끼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회사마다 또 약간 다른 게 있어서 들어오는 뭐 제품군이라더라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매장에 그 티어라는 게 또 존재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같은 벤더 안에서도 뭐 무슨 뭐 조던 서울이 뭐 티어가 뭐 더 높고 어디 매장이 뭐 러닝 제품군은 어디가 뭐 탑티어고 이런 게 다 달라서 들어오는 제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직영은 어디가 있는가? 강남 나이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새로 생긴 명동 나이키. 그렇죠. 명동 나이키. 그렇게는 이제 나이키에서 직접 나이키 코리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 매장입니다. 직영 되게 매장. 진짜 잘 해놨던 게 얼마 전에 러닝을 하려고 다리 다치기 직전이었는데 아는 형하고 갔는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명동 나이키에서 만나자. 그래서 뭐 옷 같은 거는 이제 지금 벗어놔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오면 된대요. 갔더니 그 매장에서 러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도 맡아주고 러닝 코스도 짜주고 진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저는 러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뉴진스 혜린 사진도 있어. 자, 요렇게가 이제 벤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샵이라고 옛날에 우리 막 불렀었는데. 그쵸, 멀티샵. 그러니까 뭐 나이키 외에 아디다스나 모든 푸마나 브랜드가 있고. 여러 브랜드가 다 같이 있는 걸 우리 흔히 멀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뭐 리테일샵이라고 많이 하죠. 가장 유명한 이제 풀라커, 푸덱션, 뭐 챔스, 뭐 피니시라인 등등등등등 여러 개 있고 국내에서는 뭐 JD도 있었고 ABC도 그렇고. 그렇죠. ABC 마트. 네. 근데 결국 이런 멀티샵들도 벤더예요. 그렇죠. 나이키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밴더사 중에 하나고 이쪽은 또 독자적인 그 리테일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브랜드를 취급하는 멀티샵 리테일러인데 나이키 입장에서 보면은 밴더사의 하나인 거고. 맞아요. 아트모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밴더라고 하기에는 브랜딩도 너무 잘 되고 너무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아다시피 풋라커 가면 풋라커 익스클루시브 있고 있죠. 예, JD도 익스클루시브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어쨌든 밴더긴 하지만 좀 브랜딩이 잘 돼 있고 좀 상징성 있는 좀 그런 매장이 아닌가. 그 외에 이제 뭐 흔히 셀렉샵, 부티크라고 셀렉샵. 하는 편집샵들은 뭐 생각나는 건 뭐 있을까요? 분더샵 한국에 분도샵. 한국은 분도샵도 저기 그렇고 꼼대 매장도 있잖아요. 꼼대도 저기, 그렇고 이태원 거기. 그리고 뭐 해외로 따지면 해외에는 오히려 아는 샵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뭐 엔드클로직이라든가. 맞아요. 우리 맨날 그 추첨하는 추첨하는데. 그런 네. 배송이 그런 졸라 데들. 비싸. 그래서 이 부티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더라고요.
네. 벤더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공급가가 아마 그 벤더사랑은 좀 공급가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본사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가 있고 각자 또 해외 사와서. 쪽에 거래처에서 이렇게 아. 매입을 해오는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가격이 좀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갖고 오는 게 더 비싸니까. 그렇죠. 다르지.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국내에서 오프라인 매장들의 분위기라든가 이 한국 사람들의 신발 등을 사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미국이랑은 조금 달라서 많이 다르죠. 그렇죠. 먼저 미국에는 어떤 샵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먼저 하고 그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미국물도 좀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저의 뭐 짧지만 뭐 짧으면 짧고 길는데 3년 뉴욕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매장들이 있는지도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좋네요. 루디님이 생각나는 제가 제일 처음 접했던 건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맨하튼의 챔스 매장이었어요. 챔스. 진짜 화려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거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뉴욕에 갔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엄청 화려해요. 크잖아요. 네, 네. 진짜 엄청 화려하고. 거의 매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거기는 지나다니는 스팟이고 제가 한국에서 첫 캠핑 문화를 본 것도 거기였었어요. 그때 조던 7 올림픽인가 모델이 나온다고 이렇게 앞에 줄을 막 서 있는데 종이로 이렇게 막 써붙여 놨었어요. 우리 지금 조던 7 캠핑 기다리는 거니까 왜 줄 서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종이에 써놨더라고요. 물어보지 말라고. 네, 그렇게 써놓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 챔스하고. 네. 뭐 풋라커. 우리 풋라커. 이제, 네. 뭐 풋라커. 제일 뭐 대표적인 리테일러죠. 네. 뭐 그런 것들. 푸덱션. 푸덱션도 있죠. 뭐 피니시 라인. 피니시 라인. 국내에도 옛날에 들어왔었다가 철수했던 그 타프라고 불렀죠. 에슬리프. 에슬리풋. 뭐 지미 재즈, 슈펠리스 뭐 진짜 주옥 많아요. 같다, 주옥 많아요. 같아. 많아요. 되게 그런 리테일러들이 그런 게 이제 그 뭐야 아까 맘앤팝샷까지 사실 따져버리면 진짜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좀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딕스 있어요. 딕스. 아 딕스. 딕스는 약간 좀 스포츠 용품 샵에 가깝긴 한데 그렇죠. 거기는 이제 약간 그 저가형의 노멀 라인들의 제품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리테일러라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주별로 혹은 지역별로만 그쪽에서만 하는 어떤 그 체인점들이 또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살던 동네는 지미 재즈는 없었어요. 아 뉴욕에는 지미 재즈는 저는 동부 쪽에 오. 많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막 저희가 아는 멋있는 풋라커나 피니시 라인, 막 푸덱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약간 조금 잡다해 보여요. 잡다해요. 되게. 그러니까 동네 잡다해, 개인 맞아요. 샵보다는 규모가 조금 큰데 네. 그렇다고 풋라커 같은 이런 전국구 리테일러보다는 좀 작고 맞아요. 약간 뭐 지하 그런 가면 막 느낌. 옷도 막 되게 할인 많이 해서 팔고 네. 그리고 그런 막 거. 뭐 야구 배트부터 뭐 다 별걸- 팔잖아. 별걸 다 팔아요. 네. 롤러 스케이트 뭐 이런 거 네. 팔고 다 다 팔죠. 팔잖아. 그래서 그런 게 방금 또 말씀드렸던 리테일러들은 뭐 미국 내에서도 거의 약간 전국적으로 꽤 큰 체인들만 말씀드린 거고 주별로 뭐 지역별로 작은 데까지 얘기하자면은 정말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맞아요. 그 중에서 이제 풋라커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푸덱션이라든가 챔스라든가 다른 회사였지만 이제 다 풋라커한테 다 인수가 됐죠. 인수가 되고, 됐고 네. 심지어 뭐 아트모스도 최근에 아트모스. 그죠, 아트모스도. 풋라커가 아 그래서 이게 있을 되게 수 재밌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아트모스 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코지마 상이랑 이제 글로벌 담당하신 분이 같이 와서 명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파트 오브 푼 라커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아트모스 글로벌 담당인데. 오. 그렇죠. 그거 보고 와, 되게 이제 신기했어요. 계열사니까 뭐.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지상하고 코지상하고 막 오랜만이라고 막 그러고 막 토모다치 데스. 통역은 제가 다 해줬습니다. 그렇죠. 아 나도 그래도 직접 만나서 하니까 만난 거는 두 번째인데 그때는 처음에는 얘기를 제대로 못했고 아예 안면이 처음이니까. 근데 얘기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더라고. 되게 좋아요. 그냥 우리 심지어 형이랑 동갑일걸요? 동갑이에요. 네. 그냥 진짜? 우리 같은 아저씨예요. 당연히 여기 앉혀놔도 되는. 더 아저씨처럼 보였는데. 네. 친구야. 다음에 한번 나와주라 코지야. 네. 말 편하게 하자.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확실히 뭔가 이 쇼핑 문화도 좀 다르기도 하고 캠핑 문화라든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원래 이 앞서 소개해드린 직영, 벤더 이외에도 개인 그 사장님들이 하는 나이키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개인 대리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곳이 이태원 나이키. 아.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렇네. 뭐 대리점 거의 다 없어졌죠. 네. 뭐. 그렇네. 이태원도 말하자면 이렇게 결국 이렇게 회사가 돼서 그 나이키 하나만 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벤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개인 매장으로 하기에는 좀 커다란 약간 좀 그런 형태이긴 한데 이태원 나이키가 있고 이전에는 신포도 있었죠. 아 신포, 네. 신포 비비. 그쵸. 아 있었죠. 그리고 흡시티, 흡소울 이렇게 다 맞아요. 개인 매장이었어요. 맞아요. 원래는 벤더가 아니라. 대리점이지. 네, 대리점. 대리점이었죠. 근데 이거를 다 없앴어요. 나이키가. 왜냐면 왜 그랬죠? 이게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중국에서 먼저 그런 걸 했었대요. 개인 매장을 다 없애고 그냥 큰 회사들. 나이키가? 네, 나이키가 오. 개인 매장을 다 없애고 큰 회사들 이런 벤더 회사들한테 주니까 컨트롤하기가 쉬워진 거야. 관리가 쉬우니까. 매장. 본사 입장에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이 조그만 샵 개인 샵 좋은데 그거를 왜 횡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나이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매장이 계속 나오면 여러분 새로 생긴 나이키 매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그 집기들이라 그러죠. 뭐 테이블부터 뭐 찬장이라 안에 디스플레이하는 모든 제품들 다 새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근데 개인 매장은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일관성이 없어지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 대리점 그 가맹점주들이 그런 돈을 부담하는 거를 되게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인테리어를 계속 매년 바꿔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나이키 입장에서는 계속 바뀌는 게 좋아. 그래야 판매에 도움이 돼요. 새로워 보이고 계속 바뀌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큰 벤더 회사들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트롤 하기가 쉬워져서 개인 매장을 이제 없애고 맘앤팝샵을 다 없애고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다 없애고 지금은 큰 회사들에게만 매장을 넘겨주는. 근데 맘앤 팝샷을 제가 미국에서 자주 갔었는데 진짜 확실히 뭔가 뭐 이런 브랜드가 있기에는 너무 좀 너저분한 것도 있고 사실. 맞아요. 예, 막 그렇죠. 변색된 것도 진짜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긴 하더라고요. 물건 재고 관리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건 자체도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좀 인기가 없는 그런 신발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이키에서 작은 개인 샵보다 벤더를 또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건을 들여올 때 주는 값이 있잖아요. 물건을 떼올 때. 수주할 때. 네. 그래서 보면은 벤더에서 하는 이 세일을 막 때릴 때 할인율하고 개인 샵에서 때리는 할인율이 완전 달라요. 아,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보통은 20%. 어쩔 때 뭐 대부분은 10%. 막 이래요. 할인율이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벤더 나이키에 조던을 사러 갔어. 20만 원짜리를. 갔더니 20%래 최대. 그거 막 행사라고 막 크게 했는데 20%래. 여기 가면 4만 원 할인을 받아. 근데 이태원 나이키에는 6만 원 할인. 거기는 7만 원 기본 할인. 10%씩은 들고 들어가잖아요, 이태원. 그리고 막 거기는 남아 있는 사이즈를 이렇게 뭐 인터넷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 더 올려주고. 그래서 네. 뭐 얼마까지 한다. 막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샵이 좋잖아요. 완전 편하죠. 근데 벤더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야. 얘네 막 할인해서 다 파는데 우리는 할인율이 고정돼 있어서 이만큼 할인해 줄 수도 없고. 어쨌든 경쟁이니까. 경쟁인데 짜증이 그렇네. 나잖아요. 그럼 나이키한테 큰형한테 가서 쟤는 왜 이렇게 할인 시켜줘? 우리는 왜 안 돼? 막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또 그렇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본사 입장에서도 브랜드 이미지에 좋을 게 없잖아요. 타격이 있죠. 우리는 세일을 잘 안 하는 브랜드다. 그리고 하더라도 뭐 끼케야 1-20%다. 뭐 이 정도에 해야 뭔가 좀 떨이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그렇지. 브랜드 이미지에도 도움이 더 되죠. 그게. 맞아요. 개인샵은 그거를 그냥 이거 재고를 털어버리는 게 제일 그렇죠. 좋으니까.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묶여 있으니까 빨리 이거를 세일을 많이 쳐서라도 팔아버리고 현금을 돌리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할인율을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과 한국 우리가 뭐 나이키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이렇게 플라커가 잘 되는가? 챔스, 피니셔 왜 이렇게 잘 되는가? 간단합니다. 미국은 나이키 매장이 잘 없어요. 없죠. 각 네. 대도시마다 거의 뭐 없죠. 그 네. 플래그십 하나 정도 네. 아니면 2개 정도 뭐 맞아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 단독 매장이 잘 없어요. 제가 한창 미국에 살 때는 미국 그 큰 나라에 그 50개 주 그 큰 나라에 나이키 타운이라고 하는
플래그십 스토어죠 나이키타운. 아마 보통 3, 4층짜리 이렇게 네, 돼 있는. 네. 층. 그게 5개밖에 없었어요. 와. 아 요즘은 그래도 좀 많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뭐, 없었어. 뉴욕, 뉴욕, 시카고, 시카고. 뭐 LA도 없었어요. LA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시애틀에 있었어요. 와. 그건 또 희한하다. 희한하네. 진짜 시애틀에 의외다. 있어서 왜냐면 시애틀에 거기 있으면 캐나다 사람들도 많이 와서 아 사니까. 가까우니까. 밴쿠버 애들이 많이 내려오고. 네, 네. 이 패시픽 노스웨스트에 하나 지어준 거지. 저도 그래서 거기를 밥 먹듯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매장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그렇네요. 네, 네. 그렇지. 아, 그 최근에 갔을 때는 나이키 러닝 매장 이런 것도 생기긴 했던데 그거 이제 최근 아 일이고 맞아요. 뭐 산타모니카 이런 데 가도 나이키 매장 같은 거 큰 거 생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풀라커, 챔스, 피니시라인, 풋액션 이런 게 뭐 거의 몰에 쫙, 네, 쫙 있죠. 그냥 같은 한 백화점 몰인데 맞아, 풀라커, 풋액션, 챔스, 피니시라인이 다 있는 곳도 많고 아 맞아. 그리고 항상 보면 풋라커 맞은편에 풋액션 있고 어, 옆에 그래요. 코너 돌자마자 어. 피니시 라인 있고 막 그래. 어쨌든 몰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몰에 가면 동선을 짜. 여기 갔다가 피니시 라인 좀 머니까 마지막에 저기 가자. 동선 짤 필요도 없어요. 그 보통 보면은 그 같은 카테고리끼리 붙여놔가지고 몇 층에 풋라커 나이키. 가면은 맞은편에 또 있고 옆에 가면 또 있어. 그래서 그런 식의 아까 얘기했던 멀티 벤더가 활성화돼 있어서 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아직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 게 얘네는 아직도 캐시 현금만 들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맞죠. 불체자도 많고 많죠, 너무 많죠. 약간 좀 또 음지에서 나오는 돈 뭐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또 세금 안 내. 미국은 세금이 또 워낙에 세니까 너무 세죠. 일부러 캐시 잡을 해가지고 그 맞아. 현금만 쓰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니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고 되게 불편하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막 뭐 온라인 뭐 앱 이런 거 없이 그딴 게 어딨어? 요즘은 다 될 걸. 아, 다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책이라는 걸 끊잖아요, 책. 체크 끊어가지고 옛날에 막 수표? 습해져가지고 네, 종이로 체크로 돈 받고 회사 월급도 체크로 받고 막 그렇죠. 이랬는데. 저도 지금도 들고 다니고 네.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월급은 책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많이 이제 있을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왜냐면 돈으로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 너무 그치, 신기했고. 그치. 그리고 동전도 진짜 많이 쓰고 미국은 아직. 맞아. 저희는 이제 동전 지갑이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로 동전을 안 쓰는데 거기는 아직도 이제 그게 많이 많죠. 그 쿼터 없으면은 그 세탁기 런드리 못 돌린다. 아, 런드리. 일부러 또 그거 아, A few moments later.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캠핑 문화도 훨씬 더 활발하게 잘 됐었고. 아, 자, 왜냐면 어마어마한- 가서 사야 되니까. 뭐 왜냐면 이 온라인 레플이라는 게 생긴 지 솔직히 그렇게 오래 얼마 안 됐죠. 됐어요. 얼마 안 됐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네.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당장 한 10년 전만 해도 맨날 뭐 나온다 하면은 줄 서는 거고 뭐 소식 나오기 전에 대충 이제 글로벌 발매일 언제다 하면은 하루 이틀 전부터 눈치 보면서 맞아요. 매장 앞에 어슬렁거리면서 그냥 일단 줄 서고 보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랬다가 뭐 발매가 한 3일 미뤄졌다 이러면 이제 아이고. 골 때리 다시 집에 가는 거지 뭐. 심지어 막 플라커 직원도 자기 매장에서 줄 서서 캠핑하고 그 얘기도 들은 적 있어. 미국 애들 왜 푸나커 직원이 퇴근하고서는 이제 퇴근하고 서는 거야? 나와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야. 아, 미국 현지 내에서도 요새는 막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닫는 추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워낙에 온라인 구매가 진짜 뭐 일상화 되기도 했고 뭐 우리처럼 막 택배 배송이나 뭐 어떤 주문 이런 게 미국에서는 좀 늦게 되게 좀 시작이 오래 걸리죠. 활성화가 됐는데 이제는 미국도 뭐 아마존 해서 받고 하는 게 이제 걔들도 해보니까 얼마나 편해. 편하지. 걔네도 이제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되게 온라인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을 땡겨준 게 코로나 사태 그렇죠. 때문에. 코로나가 그렇죠. 또 온라인의 어떤 시대를 열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힘들어지니까 캠핑도 당연히 못 하고 그럼 이제 온라인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해봐서 잘 모르기도 했고 뭐 막 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네. 주문 카드 넣고 주문했더니 집으로 바로 오네. 존나 편하잖아. 왜 굳이 가서 막 그 차 몰고 걔네는 또 뭐 좀 멀어 매장이. 맞아요. 미국은 또 운전하고 워낙 가가지고 또 차 대놓고 매장까지 걸어가서 뭐
그냥 집으로 오네 괜찮네 이게 되네 뭐 이제 지들도 느낀 거지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가속화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차피 놓여있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긴 했는데 코로나가 딱 불을 땡겨서 좀 더 확 가속화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렉션이나 뭐 피니시라인도 지금 이미 다 뭐 사업을 접는다고 뭐. 와 진짜. 프로덕션은 이미 닫았고 이스트베이도 플라커 아, 이스트베이. 건데 이스트베이도 이스트베이. 이제 문 닫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 자체를 아예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안타깝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니까 편하다라는 말이 와닿는 게 저희 와이프도 인터넷 잘 안 믿거든요. 인터넷으로 사지 마. 그리고 좀 잘 알아보고 사. 이상한 거 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켓컬리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백화점 가서 사고. 마켓컬리 짱이야 진짜. 이마트 샐러드 사고. 맨날 시켜 먹어. 그러다가 마트에서 물 사갖고 삼다수 낑낑대면서 와야 아유 되는데 무겁지. 마켓컬리에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오자. 쿠팡도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네, 와 있다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있다가 저는 새벽에 자잖아요. 새벽에 자는데 갑자기 일어나 새벽에. 뭐지? 왜 일어났지? 보면은 문 앞에 이제 와 있는 거. 그치 집에 들이러 냉장고에 넣어야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야 되니까. 와. 우리 와이프도 이렇게 할 정도면 미국에 계신 분들도 다 하고 있다는 다 소리예요.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뭐 이제 오프라인 샵 축소 얘기도 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스트베이나 푸덱션이나 뭐 또 챔스나 여기도 오프샵도 있지만 온라인 샵이 또 있어. 다 있죠. 다 플라커 건데 챔스에도 팔고 있고 푸덱션에도 팔고 있고 이스트베이에도 팔고 있고 여기 품절되면 여기도 품절되고 그쵸. 뭐 막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샵도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플라커로 통일시켜버리고 통합하려고. 그렇죠. 어차피 이제는 같은 회사니까 어떤 그런 관리나 효율성 면에서 그쵸. 여러 개를 맞아, 벌려놓고 맞아, 있을 맞아. 이유가 없어. 커스터머 서비스도 막 다 집어들어 돼 있고 뭐. 와. 그러니까. 또 뭐 야 플라커는 접속이 안 되는데 챔스는 잘 돼. 막 이러니까. 왜냐면 막 이스트베이는 옛날 방식의 웹사이트를 쓰고 있고 막 플라커는 바뀌어서 막 한국에서 접속이 안 되고 그죠. 막 이랬었단 그리고 말이에요. 서버 관리도 서버를 다를 여러 거고. 개를 써야 예. 되고 그럼 여기마다 돈을 다 내야 되고 회사 맞아.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게 훨씬 그럴 낫죠. 이유가 없지. 따라서 미국도 이제 소비 방식이 바뀌었는데 한국은 또 그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더하지. 너무 우리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게 이미 너무 익숙한 빠르죠. 사람들이고. 심지어 나이키는 막 당일 배송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추가 여기 서울 비송 경기 그 정도도 거는 했었고. 돈 주면은 뭐 그냥 맞아요. 당일 나서 쏴주니까. 맞아. 그런 거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또 우리는 저 온라인으로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거에 워낙에 익숙해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이제는 중개거래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돼 있죠. 미국도 스타렉스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도 공홈을 안 가고 그냥 처음부터 중개거래 플랫폼에서 신발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공원 가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알죠. 그런 거 그러니까 같아요. 뭐 선착순 발매를 하면은 이미 다 털렸다라고 생각.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잘 찾아보면 정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냥 맘 편하게 그냥 크림이나 딱 열어버리는 거죠. 소비 성향도 많이 바뀌어서 그냥 이제 뭐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뭐 몇만 원, 뭐 많게는 2배 정도도 뭐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치. 근데 애초에 그렇게 구입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막 또 예전에 그 스타렉스 편에서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막 뭐 가서 차비 드리고 옷 입고 가서 밥 먹고 뭐 어쩌고 시간 쓰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몇만 원 더 주고 그냥 크림에서 시키는 게 낫다 뭐 이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지 이제 제품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생긴 거는 미국에 뭐 스타렉스나 고트가 먼저 생기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뭐 솔드아웃 크림 이런 게 생기면서 우리는 또 배송이 빠르잖아. 아니 그렇죠. 너무 스타렉스 빠르죠. 시키면 언제 올지 몰라. 너무 솔직히 멀었어. 안 올 수도 있고. 우리는 뭐 일단 기본 붙였다 하면 내일 받는 거니까. 맞아요. 하루. 또 요즘에 또 크림은 바로 오는 것도 있잖아요. 아 너무 빨라요. 그 창고에 보관해 놓고 네, 즉시 배송. 즉시 배송 맞아. 있잖아요.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즉시 배송이 한 2만 원 비싸잖아. 그냥 즉시 배송 그냥 사버려. 그 제가 그래요. 제가. 그 이틀 3일 어떻게 기다려? 제가 그러면 그냥 사버린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내가 이제는 나이키 매장에 갈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공홈에 들어갈 일도 없는 거예요. 루디님 맞아요, 얘기하는 맞아요. 것처럼. 근데 이게 쇼텀으로 봤을 때는 나이키도 좋지. 그 매장 오프라인 매장 문 닫고 온라인으로 하는 게 우리도 훨씬 좋고 또 더 크게 보면은 벤더한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야 그냥 벤더 거치지 말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바로 하는 게 팔아버려. 낫죠. 이게 훨씬 좋거든. 그러니까 직영으로 플래그십 몇 개만 놔두고 다 온라인으로 돌리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회사 마진이 입장에서. 훨씬 좋죠. 마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롱텀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저희 같은 이 환자들도 나이키 매장에 안 가기 시작했어요. 나이키 매장. 당장 저만 해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발 사본 게 언제인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내 기억에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서현 나이키 막 매일 갔을 때는 진짜 신발은 물론이고 후디, 모자, 뭐 양말까지 들어오는지, 뭐가 맞아. 들어오는지 뭐가 나가는지 다 알고 있어서 맞아. 막 그 라이브 켜가지고 여러분 이거 자켓이 이게 나왔어. 이거 색깔 깔면 완전히 맞는 거. 이거 사야 됩니다. 와 90년대에 제가 입었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걸 이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모르죠. 그리고 뭐 까놓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의 나이키 제품들은 진짜 견물생심 이렇게 봐야 좀 사고 싶은 거지. 맞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살 마음이 아예 사죠. 없단 말이야. 보면서 보면은 그냥 뭐 그냥 이러고 지나가. 근데 아무 막상 느낌이 이게 없어. 실제로 제품을 보고 뭐 걸쳐봤는데 그쵸. 또 괜찮네. 입어 이게 보면 분명히 달라요. 입거든. 옆에서 또 직원분이 또 너무 잘 어울리세요. 사이즈 하나 남았어. 네, 손님을 위한 옷입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뭐 소리 직원들이 하고. 보고 막 요거 자켓 요런 거는 바지 뭐 입으시고 매치를 또 하면은 해주죠. 또 기가 막히다고 하면 연결 판매라고 합니다. 잠깐만 전문용어로. 나 집에 뭐 이 바지 있는데 그럼 그거랑 입을까? 막 그쵸, 하면서 맞아요. 이게 생각이 든다니까 한 번 더 구매를 맞아. 고민하게 돼. 맞아. 그리고 막 집에 막 있는 신발 있잖아요. 있는데 안 신고 있던.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티파니 덩크 같은 게 집에 있어. 맞아. 근데 민트색 옷이 없어서 내가 이걸 못 신고 있었어. 이거랑 신으면 되겠네. 하면서. 근데 갑자기 갔더니 막 민트색 후디가 맞아요. 있으면은 맞아. 사죠. 사죠.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이미 너는 사고 있다. 그렇죠. 카드 결제되어 있고. 근데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그런 경험이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이거는 또 사실 근데 어쩔 수 없는 추세이기도 한 게 결국은 이거는 기업이고 경제 논리잖아요. 결국은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게 회사의 목표인 거고 오프라인 매장은 결정적으로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비싼 임대료를 내야 되죠. 맞아. 안에 일하는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이게 그냥 뭐 온라인에서 하면은 창고 있고 온라인 담당하는 직원 몇 명으로 될 것을 그냥 오프라인에 하면은 일단 임대료가 다래. 그것도 맞아. 그런 매장들이 어디 구석탱이에 있으면 장사가 돼요. 최소한 핵심 상권에 큰 길에 있어야 되는데 방판은 그러면은 비싸죠. 임대료가 월에 몇 천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은 직영점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강남점이라든지 명동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판매도 하지만은 어떤 광고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판이죠. 어떤 그런 개념으로 월세를 회사에서 지불을 하는 거긴 한데 그냥 오프라인 매장들은 진짜 월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게 또 경기가 좋고 장사가 잘 되면야 또 상관이 없지. 근데 최근에 또 코로나 이후에 돈이 풀렸다 다시 좀 줄이면서 얼마나 지금 되게 막 불경기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지출이 계속 월 나간다는 거는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매출이 처지는 매장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키뿐만 아니라 벤더 입장에서도 이 래플 같은 거를 막 줄 세워놓고 하면은 그 옆에 건물에서 또 막 신고 맞아요. 들어오고 방이 맞아. 들어오고 앞에서 막 담배 피고 막 바닥에 침 뱉고 맞아요. 그렇죠. 저기 뭐 저기 대륙의 사람들이 와갖고 막 줄 세워놓고 막 텐트 치고 막 옆 거기서 막 상권에서 사람도 되게 그 나오고. 매장 맨날 뭐라 하고. 맞아요. 그게 매장에서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게. 그렇지. 그리고 직원들도 더 일찍 나와야 되고 막 집에 못 맞아요. 가는 경우도 신경 있고. 너무 많이 써야 되고.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 거 아닌데. 절대 아니죠. 어. 그런 노고가 있죠. 이게 지금 뭐 추세 자체가 흐름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또 뭐 점점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거점별로 어떤 큰 매장 몇 개만 남고 점점 더 오프라인 매장은 줄어드는 쪽으로 아마 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아쉽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뭔가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매장이 사라지는 것도 당연히 아쉽긴 한데 사실상 이런 매장이 저희한테 놀이터란 말이에요. 다 그쵸. 아시다시피. 그쵸. 우리가 놀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냥 매장 밖에서도 마주치면 뭐 인사하게 되고 나중에 더 오래 알다 보면 진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지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시시콜콜한 신발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 놀이터가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저는 크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물론 뭐 사라지고 다 떠나서 그런 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까 말한 또 캠핑도 이제 원래 제가 아까도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캠핑을 슬슬 할 때가 됐는데라고 했더니 이제 형들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왜냐면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씩 앉아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온라인 레플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근데 그 줄 서면서 그 속에서 생겨나는 얘기들도 너무 많고 재미도 많고 물론 가끔 불미스러운 일도 있긴 하지만 훨씬 재미가 많은데 그날만 기다리고 막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아쉽죠. 그게 아쉬워서 제가 계속 좀 아쉽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참 그 나름의 낭만이 있긴 한데 네, 그럼. 사실 사람이 불편하다 편해지는 거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편하다 불편해지는 건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돌아가는 거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우리가 이제 아트모스 압구정적인 명동적인 폐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JD 아트모스가 네. 폐점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떤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고 그렇네요. 결국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참 이게 참 씁쓸한데 결국 모든 건 경제 논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그 어쩔 압구정점 수가 없어. 아트모스 오픈할 때도 같이 갔었잖아요. 우리. 근데 막 5주년 이러길래 그게 벌써 그러니까요. 5년이 됐어. 그렇더라고요.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런 뉴스 나오니까. 그거 작년이었는데. 근데 또 아트모스 매장 가본 지도 되게 오래됐고 오픈 매장을 안 가게 되니까 주차도 힘들고 안 가게 되고 약간 또 좀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 경우에는 어떤지 또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리테일 샵들이나 뭐 이런 멀티샵들이 저기 없어. 익스클루시브가 없는 이런 리테일러가 무슨 메리트가 있나. 그 말 나온 김에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요거까지만 딱 네.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뭐 아트모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아트모스라는 리테일러가 뜬 이유도 일본에서 그 아트모스 별주 모델들 컬러들이 되게 잘 나왔고 인기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많죠. 그게 뜬 건데 사실은 국내로 들어오면서 그냥 벤더사에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그냥 나이키 코리아에서 물건 받는 다른 나이키 매장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제품 들어가는 게 그렇죠. 다른 아디다스나 푸마나 뭐 다른 브랜드 들어오는 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장에만 가야 살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야 거기를 가는데 사실 뭐 공홈에 몇 개 나오죠. 여기서 추첨하죠. 뭐 다를 게 뭐야? 그럼 뭐하러 거기를 가? 맞아요. 초반에는 좀 있었죠. 뭐 저기 에어맥스 1이랑 95 애니멀 그렇죠. 들어왔었죠. 이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는 확실히 아트모스 매장의 메리트도 있고 막 또 의류도 나오고 하니까 맞아요. 좋아하는데 그것도 또 매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아트모스 매장이 이제 생긴다고 해서 이제 초대를 받고 가서 이제 파티도 즐기고 코지상이나 홍명상도 직접 보고 그리고 와서는 이제 그 홍보해달라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제 홍보하는 그런 인스타그램 SNS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트모스 매장이 정식으로 생겨서 한국에 나오는 나이키 제품들은 물론 아트모스 익스클루시브 제품, 아트모스 재팬에서만 나오던 제품도 이제 만나볼 다그 수 익스클루시브로 기대한 그쵸. 건데.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써서 올렸더니 다음날 바로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글 좀 바꿔달라. 진짜요?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또 나이키에서 보면은 또 되게 그럴 수 있어서 점점점 그게 왜? 글을 좀 그러니까 그냥 바꿔주시면 그냥 벤더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이키 눈치를 봐야 되잖아. 아트모스 짠 열었는데 뭐 나이키 제품도 들어가긴 하지만 멀티 제품 막 다른 것도 들어가니까 그냥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우리한테 좋은 물건 안 줄까 봐. 그렇지. 핀토 상하면 우리한테 안 그러니까 줄까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나이키 코리아만의 문제는 아니고 나이키가 전 세계적으로 깡패짓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 뭐 계속 나이키 매장을 위주로 벤더사랑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른 브랜드들도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렇겠죠. 다른 브랜드들은 좀 지경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거 요즘에 좀 대형 매장들을 브랜드에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디다스나 그쵸. 나이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 대리점 여러 개 나눠줄 거를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냥 큰 매장 하나 직영으로 돌려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조던 서울, 조던 홍대 이런 큰 매장, 큼지막한 거를 맞아. 갖고 있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고 코엑스 매장도 되게 크잖아요. 큰 매장을 갖고 있으려고 그러고 우리 매장이 뭐 아시아에서 뭐 몇 번째로 크다. 맞아요. 이런 거를 하려고 스니커즈 하고. 매장도 사실 처음 생겼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저기 뭐야, 뭐 코엑스 얘기만 했는데 윈윈 같은 경우도 저기 뭐지? 예전에 두타에도 큰 게 네, 있었고, 두타 있었죠. 맞아요. 아이파크몰에도 되게 큰 게 있고, 그래서 큰 거를 갖고 있으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푸나커인 것 같은 게 저희가 최근에 푸나커를 되게 자주 갈 일도 많았고 또 가까우니까 자주 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익스클루시브 탭이 다 달려 있고 진짜 아, 그쵸. 네, 그런 게 사실 진짜 재밌는 건데 그게 저는 그래서 좀 잘 되는 게 아닌가. 거기야말로 나이키 코리아를 거치지 않고 글로벌의 어떤 물건들을 수입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한국에 안 들어오는데 미국에서만 발매된 제품을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 가방 같은 미국 거. 회사니까. 네. 그 가방도 제가 한국에 발매 안 한 걸로 알고 그 있는데 가방이요? 그 가방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보고 알았죠. 네, 네. 뭐. 아쉽게도 오늘의 영상은 플러커 협찬은 아닙니다. 네,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근데 플러커 얘기를 네.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몇 화였는지 모르겠는데 루디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뭐라 그랬죠? 저 중개거래 플랫폼 이야기 크림 얘기였나? 네. 그 얘기하다가 루디님이 그런 회사들이 약간 이 스니커 씬에 좀 투자를 하고 뭔가 좀 이런 그렇죠. 이 씬을 위해서 뭔가 좀 그렇죠. 이렇게 좀 자꾸 했으면 뭐 행사도 행사나 하고 저는 캠페인을 그걸 만들고, 바라는 입장이죠. 했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이제 박 대표님이 이거 돈 벌려고 하는데 그런 거 뭐라 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플랫폼이 잘 되고 커짐으로써 주는 영향력이나 이들이 이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걸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쉽죠. 다이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이 플랫폼들이 사실은 뭐 스니커 컬처가 좋아서 뭐 여기에 이바지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장사하려고 만든 거야. 사업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말이 맞거든요. 그건 맞죠. 맞는데 굳이 하는 곳이 플라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물론 저희도 같이 뭐 행사도 같이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게 아티스트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많이 서포트를 해줄 줄 몰랐어요. 그리고 되게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면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라든지 아티스트 협찬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서포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직원들 스트라이퍼 분들이 막 신발 추천하는 야, 그런 너무 영상도 많이 재밌어요. 찍고 막 좀 유머 그런 네, 것도 좀 많이 그분들, 올라오고 그분들. 그러니까 저희 뭐 이런 한 장 받은 거 없어요. 네. 오늘 이 영상은. 근데 사실 뭐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저희가 보고 느낀 대로 하는 거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형 밴더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뭐 워낙 큰 곳이어서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거기도 본사가 돈이 있으니까 그게 맞아요. 맞아요.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문화에 투자를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결국 그 매장에 오픈업 매장에 가게 맞아요.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죠. 그냥 크림에서 사는 게 낫지. 내가 거기 귀찮은데 차 타고 또 뭐 그럼. 뭐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돈 들고 또 가면 또 커피 먹고 또 누구 만나서 밥 먹고 나가는데 또 뭐라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귀찮아. 크림 즉시 결제 하는 게 낫지. 그리고 해외에는 중개거래 플랫폼도 투자 많이 하거든요. 오프라인 행사에 제가 알기로. 제가 갔던 곳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국내는 이제 뭐 워낙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나마 이번에 풋라커가 스니커하우스랑 하면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게. 그거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연결 누가 했습니까? 이게 네. 그 사람들이 뭐 어떤 회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몇 번 해봤는데 그냥 맨날 반응이 그렇더라 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뭐랄까 자꾸 플라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저기 다녀와서 밥 좀 사야 되겠다 우리한테. 플라커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좀 놀랬어요. 우리 그 행사를 몇 번 갔잖아요. 네, 몇 번 가다 보니까 대기실이 없으니까 이제 직원분들 그 뒤에 오피스에서 맞아. 대기를 들어갔어. 하고 하는데 들어갔어. 저도 옛날에 나이키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오피스 안에 오피스도 많이 가보고 네, 어떤 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이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콘 되게 미국 봤죠. 맞죠. 나 미국 고등학교에 다 간 영어로 그런 돼 느낌이었어. 회사가 딱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매뉴얼이 미국에서부터 하던 매뉴얼을 그 잘 매뉴얼을 그대로 쓰는 거야. 직원들이 최대한 좀 행복하고 재밌게 맞아요.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잘 돼 같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놀랬어요. 그 직원분들이 되게 밝아.
네. ENFP만 뽑나? 진짜로 실제로 그런 거 본대요. 진짜? 물어봤다니까요 단일한테. 이게 한국 소비자들이 네. 그런 걸 존나 싫어한다니까. 왜 러시 매장 가면은 막 이거 하는 거 그쵸. 애들이 이걸 부담스러워해 막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몰라서 그래. 내가 그 자주 갔던 매장에는 되게 우울하고 침울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 또 우울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부르지 않는 이상은 오지 않아. 이러고 그냥 시간만 가라 빨리 퇴근 시간 이러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와서 밝게 그렇죠. 하는 게 더 좋다. 너무 극과 극이야. 중간 정도로 적당히 말 붙이고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거 하는 애들은 너무 친한 척을 하고 맞아. 또 어떤 데는 막 손님이 오든 말든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그렇죠.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그래도 밝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당히 좀 뭐 짧게 잡담식으로 한 편 해보자 했는데 결국 오늘도 한 시간이야. 역시 여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늘 시작하기 전에 주제를 정하기 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 주제를 정하다 그래 뭐 이거 한번 한 30분을 하겠지라고 했지만 그냥 나올까 했는데 1시간 결국도 아니고. 1시간 편집할 생각하니까 아득하네 또. 대충 다 날려. 빨리 끝내죠. 해피푸드 먹으러 가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기 때문에 네. 빨리 가야지. 빨리 끊고 밥 먹으러 가야죠. 좀 마무리는 멘트는 해야 되니까. 네,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순환 시대. 그냥 제목으로 가야 되겠다. 괜찮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접적이고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저희 같은 뭐 환자들 오랜 스니커 꼰대들도 매장에 안 가게 된다는 거는 좀 확실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게 뭐 심각한 건지 우리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온라인으로 돈을 무지하게 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슬슬 그러고 있을 넘어가려는 거예요. 의도된 거일 수도 있어요. 회사들이 이미 뭐 걔들이 그걸 생각 안 했겠어. 그치. 근데 이제 이 아저씨들 8, 90년대 막 옛날에 막 저기 어디야 잠실 쪽에 있던 나이키 매장 되게 큰 데가 있었어요. 거기 막 아빠 손 붙잡고 가서 막 진짜 옛날이구나. 조던 모자 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좀 사라지는 게 조금 아저씨로서는 좀 많이 아쉽고 똑같이 뭐 제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지만은 막상 또 그거를 사러 갈 때 그 즐거움, 맞아요. 직접 손에 넣고 이거를 써보고 신어보고 하면서 이거를 만졌을 때 그 즐거움이 맞아요. 그런 경험들을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쉽긴 신발 해. 사면 너무 좋아서 그냥 신고 나왔거든요 매번.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도 이제 사라지는 게 좀 아쉽죠. 맞아요. 이 온라인으로 사면은 박스 오면은 와 신난다. 네. 박스 탁 여기서 탁 해갖고 야 하고서 넣고 그냥 어떤 사람은 까지도 않고 쌓아놓더라고요. 뭐가 있는지도 모른대요. 나는 그래도 끈은 새로 묶고 그래요. 내가, 야, 옛날에 신기하다. 한창 때 그랬어. 오면은 열어보지도 않고 그거는 그냥 뭐 거의 그냥 중독이죠. 환자지 환자.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신발을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3 플롭이 나왔다 그러면은 오늘 막 나왔죠. 이번 달에 나온다 이번 주에 나온다 맞아요. 하다가 딱 온라인으로 사고 집에 딱 오면은 예스 하고서는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걸 딱히 못 사게 되면 딴 거 사지 혹시 아울렛을 기대하고. 혹시 그리고 또 아울렛도 안 가? 이천 가야지 하면서 아울렛도 멀어서 안 가? 귀찮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비슷한지 플레이오프 이거 13 리뷰를 안 해. 안 해요? 이게 막 핫한 신발이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아니까 막 리뷰도 없어. 13 플롭 우리나라 유튜버 리뷰하는 거 봤어요?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없던 거 하죠. 같은데? 아예 안 해. 그럼 저희 13 리뷰하려면 한 1년 남았나요? 시사까지 하려면. 그래서 누가 좀 주면은 할 텐데. 누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스니커 리뷰어들도 점점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물론 이 에어 조던의 인기가 줄어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언젠가 조던 인기가 다시 올라올 날을 기다려야죠. 네. 올라오겠죠 뭐. 그때까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이 짓을 할 수 있도록 10주년, 20주년. 많은 도움 주십시오. 네. 항상 좆대꾸 잊지 마시고 되게 텐션이 떨어져 있어. 힘들어. 배도 당 좀 더 고프고 먹어요. 오늘 몬스터를 안 마셔가지고. 먹으러 가야지. 네. 저희 그럼 행복하게 해피푸드 해피푸드 먹고 먹으러 가시죠. 좀 이따가 라이브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이프 얘기도 힘 빠져. 어쨌든 하여튼 피곤해. 뭐 오늘 오프라인 얘기 이게 결국은 암울한 얘기로 이렇게 끝을 가게 그렇죠. 돼서 힘이 빠지네. 아무튼 뭐 또 뭐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이거를 대체할 뭔가 새로운 또 뭔가가 나오겠지. 나오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 얘기를 까먹었구나. 뭔데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뭐 관계는 지금 전혀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이 아트모스 한국 매장, 아트모스 서울, 아트모스 압구정, 그다음에 아트모스 명동을 지나갔던 네. 많은 분들, 직원분들, 아, 수고 많이 수고하셨다고? 하셨고, 그렇죠. 예, 수고 많이 하셨고, 맞아요. 또 맞아요. 저도 즐거운 기억들이 굉장히 저는 많아서 작업도 하고 좀 좋은 기억이 몇 개 있기 아, 그렇죠. 때문에. 예. 뭐 어쨌든 온라인은 유지한다고 하시니까 뭐 또 거기서 새로운 또 좋은 또 팔로를 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되게 감사했고,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그 옛날에 압구정 오프닝 한 이후로 한 번도 매장에 가본 적이 없어. 그렇죠. 형은 일단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잘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Said I'm new to your beauty. Consumption for my culture, I wanna pay my duties. Cause I'm more than a cutie, exotic with a booty. She moving like an actress, a model in a movie. That's when I told her, I said, oh, baby.